이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도 굉장히 노안인 얼굴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마에 주름도 심하고 쌍꺼풀도 없으면서 눈꼬리 쪽이 피부가 많이 처져 있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실제로는 거리가 가까운데 피부가 처지다 보니까 이마를 들어뜨면서 이 사이 거리를 넓게 벌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마에 이렇게 주름도 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서는 쌍꺼풀 수술만 했다고 가정을 하면 쌍꺼풀이 딱 생기면서 눈 뜨는 게 조금 편해지고 그러면서 눈썹 자체가 훅 내려오면서 이마 주름은 좀 덜해지겠지만 눈썹이 떨어지면서 눈썹이 낮아지고 쌍꺼풀이 생기면서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 좁은 공간을 통해서 피부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 튀어나온 피부 때문에 쌍꺼풀한 티가 많이 나고 윗피부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쌍꺼풀의 고정감이 이렇게 심해지게 돼요. 그러면 좀 산뜻한 느낌의 쌍꺼풀이 아니라 고정감이 있는 깊은 쌍꺼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쌍꺼풀만 단순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밑에서 상안검 피부 절제로 피부를 잘라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 동시에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뒤쪽의 피부 처짐을 해결하고 이 사이에 있는 피부 중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쪽에 있는 피부를 잘라 올리고 얇은 피부를 접어줌으로써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고 라인을 만드는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쌍꺼풀을 만들고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줘서 쌍꺼풀을 만들면서도 눈두덩 피부가 두껍지 않고 얄쌍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라인을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수술을 마무리했다면 눈썹 위치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피 쪽의 절개를 통해서 이마 거상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가 확 좁아지지 않고 거리가 좀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마 주름도 없어지고 콧등 주름도 심해지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쌍꺼풀 수술과 눈썹화 거상술과 이마 거상술이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 수술대로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피부에 처짐이 더 생겼을 때 속눈썹과 눈동자를 잘 노출시키게 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눈썹화 거상술은 뒤쪽 피부 처짐에 특화된 수술이면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잘라낼 수 있는 좋은 수술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이마 거상술을 하지 않고 이 사이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마 거상과 눈썹화 거상술과 쌍꺼풀 수술 또 눈이 졸려 보이는 눈이 있다면 또 눈매 교정 이런 수술들은 모두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이 명확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마 거상과 상안검 성형으로도 충분하지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수술들이 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역할을 담당하고 기여를 한다면 눈매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의 항목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과 눈썹화 거상이라든지 쌍꺼풀 수술과 이마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눈썹화 거상과 이마 거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조합을 통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환자분께 부담도 좀 줄이고 결과도 좀 잘 낼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